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한 직장인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출근길, 숨막히는 사무실의 공기, 그리고 퇴근 후 찾아오는 작은 위안과 깊은 고뇌까지.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혹은 당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이 시대 K 직장인의 솔직하고 담담한 독백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공감이 된다면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계속해서 세상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하루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아침 7시 36분. 알람 소리에 억지로 눈을 뜨지만 온몸은 천근만근입니다. 출근하기 싫다. 하지만 가야만 한다. 그게 인생이니까. 이 짧은 독백은 오늘 하루의 고단함을 예고하는 서곡과도 같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짧은 머리를 하고 싶다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단발머리는 정말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매일 아침 머리를 손질하는 건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거든요. 마치 매일 아침 작은 전쟁을 치르는 기분입니다. 오랜만에 도시락을 삽니다. 엄마가 보내주신 제육볶음. 이 작은 반찬 하나가 팍팍한 회사 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소중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피곤한 날에는 일부러 더 편한 옷을 찾아 입게 됩니다. 요즘은 회사에 조금이라도 신경 써서 차려입고 가면 다들 혹시 면접 보러 가냐고 묻습니다. 아마 제 눈빛에서 모든 걸 읽는 것 같습니다.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함을 말이죠. 신기하게도 오늘따라 동료들 모두가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한 동료는 커다란 그릇에 마라샹궈를 가득 담아왔네요. 각자의 도시락에 담긴 사연은 다르겠지만 점심시간의 짧은 여유를 통해 잠시나마 위로를 얻고 싶은 마음은 모두 같을 겁니다. 다시 업무에 집중하려 애씁니다.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과 해결은 제 몫입니다. 클라이언트에게 항의를 쏟아냈는데 알고 보니 다른 팀의 실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아찔한 순간도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위기의 연속인 직장 생활. 정신 건강을 위해 저는 칼퇴근을 사수합니다. 퇴근길, 하늘에서는 비가 내립니다. 마치 내 마음처럼 말이죠. 굵은 빗방울이 차창을 때리는 소리를 들으며 집으로 향합니다. 최근 건강 문제로 최대한 건강한 식사를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한 그릇에 지쳤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신기하게도 집에만 오면 없던 의욕이 솟아나고 눈빛이 초롱초롱해집니다. 퇴근 후에 저는 회사에서의 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밀린 메일을 확인하고 노션을 이용해 주간, 월간 계획을 정리합니다. 최근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어떻게든 무언가를 하려고 발버둥칩니다. 저녁을 일찍 먹으면 하루가 조금 더 길게 느껴지는 기분이 들어 좋습니다. 요즘 저의 소소한 즐거움은 게임에 돈을 쓰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채울 수 없는 성취감을 가상의 세계에서나마 느끼고 싶은 걸지도 모릅니다. 다음날 아침 6시 33분. 좋은 아침, 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어젯밤 회사 리뷰 앱에서 우리 회사에 대한 혹평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내용이 제 생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저는 속으로 그 리뷰를 쓴 사람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이건 사실이야. 하지만 나는 리뷰를 쓰지 않았지. 그렇게 혼자만의 생각에 잠겨 있다 보니 출근 전에 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는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출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에서 제 차가 몇 층에 있는지 기억나지 않아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지하 2층에도 없습니다. 차를 처음 샀던 날보다 더 스릴 넘치는 순간입니다. 아침부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더니 벌써 집에 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50분간의 출근길 전쟁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마음이 울적할 땐 차라리 다큐멘터리를 듣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사무실이 먼 곳으로 이전한 지 벌써 4개월. 적응은커녕 4개월 내내 힘들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 정수기입니다. 한 번에 딱 한 컵 분량의 물만 나오는 이 정수기는 저의 인내심을 시험합니다. 우리 사무실에 물을 딱 한 잔만 마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개인 텀블러에 물을 가득 받아 마시는데 어째서 이런 정수기를 2대나 설치했는지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문득 정수기조차 없었던 예전 회사를 떠올리니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인간은 참 간사한 동물입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밥 먹고 바로 잠드는 것이 요즘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의 영상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들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무기력함은 번아웃이 아니라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다시 아침. 갑자기 입고 있던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사실 별 차이도 없는데 말이죠. 오늘도 도시락을 챙기고 집을 나서기 전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 일하러 갑니다. 짧은 머리가 지겨워져서 붙임머리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둘째치고 머리숱이 많은 사람은 인위적으로 보이고 무겁게 느껴진다는 후기를 보고 바로 포기했습니다. 서울에서 사온 귀여운 마우스패드를 회사로 가져갑니다. 이런 작은 변화라도 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다시 마주한 저주받은 정수기. 하품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요즘 식도가 좀 튼튼해진 것 같습니다. 한동안 밤에 기침이 너무 심해서 거의 앉아서 잠을 잘 정도였거든요. 혹시 편도선 절제 수술과 관련이 있는 걸까 궁금해서 GPT에 물어보니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 고통을 참아내고 수술한 보람이 있는 셈입니다. 새 마우스패드를 꺼내니 기분이 조금 나아집니다. 저는 생각보다 귀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봅니다. 우리 팀에 혹시 농부가 있는 걸까요? 책상 위에 웬 채소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별다른 사건 없이 무사히 퇴근했습니다. 퇴근길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꼭 토끼 모양 같습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은 날에는 집에 와서 공부를 할 여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문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날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기분 전환 삼아 키보드를 바꿔봅니다. 이참에 키보드 유튜버나 해볼까 싶기도 하지만 저는 키보드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마케팅 공부를 해보려 했지만 책보다는 실무를 통해 배우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은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화에 집중해야 할지 시험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은 끝이 없습니다. 고민만 하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일단 EBS 문법 강의를 듣기 시작합니다. 원서 읽기가 큰 도움이 된다고들 하지만 책을 읽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떡하죠? 불안할 땐 그냥 시작하라고 하지만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 아침에는 정신이 유독 몽롱합니다. 달력을 확인해보면 어김없이 배란기이거나 생리전입니다. 배란전 일주일, 생리전 일주일, 그리고 생리기간 일주일. 이걸 다 합치면 여성은 한 달에 약 3주를
정상 컨디션이 아닌 상태로 보내는 셈입니다. 왜 여성의 몸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설계된 걸까요? 이건 정말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임에는 유독 레벨업이 힘든 직업이 있습니다. 메이플랜드의 전사처럼 말이죠. 그냥 제 인생이 그런 전사 캐릭터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질까요? 이 말을 자막으로 쓰면서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저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심각해지고 가볍게 생각하면 가벼워지는 것. 그게 인생 아닐까요? 요즘 책을 너무 안 읽었더니 글쓰기 실력이 엉망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도 좋지는 않았지만요. 요즘 무언가에 완전히 몰입하고 싶다는 갈증을 느낍니다. 드라마 상견례 이후로 그렇게 푹 빠져본 작품이 없습니다. 쾌걸춘향, 신데렐라 언니, 피노키오, 환원 시즌 1 같은 작품이 제 취향인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작품이 있을까요? 저는 지나치게 달달한 커플이 나오는 드라마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결국 다시는 만나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더 끌립니다. 제가 좀 이상한가요? 행복은 엔딩에서만 허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차 안에서 클래식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인 줄 알고 천국에 가는 건가 싶어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라디오 방송국의 대기 신호음이었습니다. 오늘따라 하늘이 유난히 성스럽게 보입니다. 퇴근 후에는 영상 편집을 합니다. 주중에 조금이라도 해놓지 않으면 주말에 큰일이 나기 때문입니다. 일요일에도 쉬지 못하고 편집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포기하고 싶은 게으른 완벽주의자의 브이로그 즐겁게 보셨나요? 아, 영상이 끝난 줄 아셨죠? 아직 하루가 더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고백하는 수다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나는 솔로 같은 연애 프로그램이 유행이라고 해서 저도 유행에 편승해보고자 1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꺼버렸습니다. 제가 다 민망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과 똑같은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며칠 간격을 두고 입은 것입니다. 변명처럼 들리시나요? 다시 아침, 주차장에서 차를 찾아 헤매는 숨바꼭질이 시작됩니다. 아침부터 땀을 뻘뻘 흘립니다. 출근길 고속도로에 차가 없길래 국도로 빠졌는데 그것은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한두 시간씩 운전해서 출퇴근하는 분들을 보면 진심으로 존경스럽습니다. 퇴근 무렵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 병원에 들렀다가 집에 갈 힘도 없어서 한의원에까지 들렀습니다. 사실 요즘 저를 극심하게 괴롭히는 스트레스 요인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고편을 만드는 건 처음이네요. 양약과 한약을 한 보따리 챙겨 들고 집으로 향합니다.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과연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했을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인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공감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평안하기를.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한 직장인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출근길, 숨막히는 사무실의 공기, 그리고 퇴근 후 찾아오는 작은 위안과 깊은 고뇌까지.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혹은 당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이 시대 K 직장인의 솔직하고 담담한 독백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공감이 된다면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계속해서 세상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하루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아침 7시 36분. 알람 소리에 억지로 눈을 뜨지만 온몸은 천근만근입니다. 출근하기 싫다. 하지만 가야만 한다. 그게 인생이니까. 이 짧은 독백은 오늘 하루의 고단함을 예고하는 서곡과도 같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짧은 머리를 하고 싶다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단발머리는 정말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매일 아침 머리를 손질하는 건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거든요. 마치 매일 아침 작은 전쟁을 치르는 기분입니다. 오랜만에 도시락을 쌉니다. 엄마가 보내주신 제육볶음. 이 작은 반찬 하나가 팍팍한 회사 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소중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피곤한 날에는 일부러 더 편한 옷을 찾아 입게 됩니다. 요즘은 회사에 조금이라도 신경 써서 차려입고 가면 다들 혹시 면접 보러 가냐고 묻습니다. 아마 제 눈빛에서 모든 걸 읽는 것 같습니다.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함을 말이죠. 신기하게도 오늘따라 동료들 모두가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한 동료는 커다란 그릇에 마라샹궈를 가득 담아왔네요. 각자의 도시락에 담긴 사연은 다르겠지만 점심시간의 짧은 여유를 통해 잠시나마 위로를 얻고 싶은 마음은 모두 같을 겁니다. 다시 업무에 집중하려 애씁니다.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과 해결은 제 몫입니다. 클라이언트에게 항의를 쏟아냈는데 알고 보니 다른 팀의 실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아찔한 순간도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위기의 연속인 직장 생활. 정신 건강을 위해 저는 칼퇴근을 사수합니다. 퇴근길, 하늘에서는 비가 내립니다. 마치 내 마음처럼 말이죠. 굵은 빗방울이 차창을 때리는 소리를 들으며 집으로 향합니다. 최근 건강 문제로 최대한 건강한 식사를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한 그릇에 지쳤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신기하게도 집에만 오면 없던 의욕이 솟아나고 눈빛이 초롱초롱해집니다. 퇴근 후에 저는 회사에서의 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밀린 메일을 확인하고 노션을 이용해 주간, 월간 계획을 정리합니다. 최근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어떻게든 무언가를 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저녁을 일찍 먹으면 하루가 조금 더 길게 느껴지는 기분이 들어 좋습니다. 요즘 저의 소소한 즐거움은 게임에 돈을 쓰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채울 수 없는 성취감을 가상의 세계에서나마 느끼고 싶은 걸지도 모릅니다. 다음날 아침 6시 33분. 좋은 아침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어젯밤 회사 리뷰 앱에서 우리 회사에 대한 혹평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내용이 제 생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저는 속으로 그 리뷰를 쓴 사람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이건 사실이야. 하지만 나는 리뷰를 쓰지 않았지. 그렇게 혼자만의 생각에 잠겨 있다 보니 출근 전에 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는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출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하 주차장에서 제 차가 몇 층에 있는지 기억나지 않아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지하 2층에도 없습니다. 차를 처음 샀던 날보다 더 스릴 넘치는 순간입니다. 아침부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더니 벌써 집에 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50분간의 출근길 전쟁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마음이 울적할 땐 차라리 다큐멘터리를 듣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사무실이 먼 곳으로 이전한 지 벌써 4개월. 적응은커녕 4개월 내내 힘들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 정수기입니다. 한 번에 딱 한 컵 분량의 물만 나오는 이 정수기는 저의 인내심을 시험합니다. 우리 사무실에 물을 딱 한 잔만 마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개인 텀블러에 물을 가득 받아 마시는데 어째서 이런 정수기를 2대나 설치했는지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문득 정수기조차 없었던 예전 회사를 떠올리니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인간은 참 간사한 동물입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밥 먹고 바로 잠드는 것이 요즘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의 영상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들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무기력함은 번아웃이 아니라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다시 아침. 갑자기 입고 있던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사실 별 차이도 없는데 말이죠. 오늘도 도시락을 챙기고 집을 나서기 전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 일하러 갑니다. 짧은 머리가 지겨워져서 붙임머리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둘째치고 머리숱이 많은 사람은 인위적으로 보이고 무겁게 느껴진다는 후기를 보고 바로 포기했습니다. 서울에서 사온 귀여운 마우스패드를 회사로 가져갑니다. 이런 작은 변화라도 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다시 마주한 저주받은 정수기. 하품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요즘 식도가 좀 튼튼해진 것 같습니다. 한동안 밤에 기침이 너무 심해서 거의 앉아서 잠을 잘 정도였거든요. 혹시 편도선 절제 수술과 관련이 있는 걸까 궁금해서 GPT에 물어보니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 고통을 참아내고 수술한 보람이 있는 셈입니다. 새 마우스패드를 꺼내니 기분이 조금 나아집니다. 저는 생각보다 귀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봅니다. 우리 팀에 혹시 농부가 있는 걸까요? 책상 위에 웬 채소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별다른 사건 없이 무사히 퇴근했습니다. 퇴근길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꼭 토끼 모양 같습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은 날에는 집에 와서 공부를 할 여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문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날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기분 전환 삼아 키보드를 바꿔봅니다. 이참에 키보드 유튜버나 해볼까 싶기도 하지만 저는 키보드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마케팅 공부를 해보려 했지만 책보다는 실무를 통해 배우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은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화에 집중해야 할지, 시험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은 끝이 없습니다. 고민만 하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일단 EBS 문법 강의를 듣기 시작합니다. 원서 읽기가 큰 도움이 된다고들 하지만 책을 읽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떡하죠? 불안할 땐 그냥 시작하라고 하지만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 아침에는 정신이 유독 몽롱합니다. 달력을 확인해보면 어김없이 배란기이거나 생리 전입니다. 배란 전 일주일, 생리 전 일주일, 그리고 생리 기간 일주일. 이걸 다 합치면 여성은 한 달에 약 3주를 정상 컨디션이 아닌 상태로 보내는 셈입니다. 왜 여성의 몸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설계된 걸까요? 이건 정말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임에는 유독 레벨업이 힘든 직업이 있습니다. 메이플랜드의 전사처럼 말이죠. 그냥 제 인생이 그런 전사 캐릭터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질까요? 이 말을 자막으로 쓰면서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저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심각해지고 가볍게 생각하면 가벼워지는 것.
그게 인생 아닐까요? 요즘 책을 너무 안 읽었더니 글쓰기 실력이 엉망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도 좋지는 않았지만요. 요즘 무언가에 완전히 몰입하고 싶다는 갈증을 느낍니다. 드라마 상견례 이후로 그렇게 푹 빠져본 작품이 없습니다. 쾌걸춘향, 신데렐라 언니, 피노키오, 환원 시즌 1 같은 작품이 제 취향인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작품이 있을까요? 저는 지나치게 달달한 커플이 나오는 드라마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결국 다시는 만나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더 끌립니다. 제가 좀 이상한가요? 행복은 엔딩에서만 허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차 안에서 클래식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인 줄 알고 천국에 가는 건가 싶어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라디오 방송국의 대기 신호음이었습니다. 오늘따라 하늘이 유난히 성스럽게 보입니다. 퇴근 후에는 영상 편집을 합니다. 주중에 조금이라도 해놓지 않으면 주말에 큰일이 나기 때문입니다. 일요일에도 쉬지 못하고 편집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포기하고 싶은 게으른 완벽주의자의 브이로그 즐겁게 보셨나요? 아, 영상이 끝난 줄 아셨죠? 아직 하루가 더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고백하는 수다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나는 솔로 같은 연애 프로그램이 유행이라고 해서 저도 유행에 편승해보고자 1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꺼버렸습니다. 제가 다 민망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과 똑같은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며칠 간격을 두고 입은 것입니다. 변명처럼 들리시나요? 다시 아침, 주차장에서 차를 찾아 헤매는 숨바꼭질이 시작됩니다. 아침부터 땀을 뻘뻘 흘립니다. 출근길 고속도로에 차가 없길래 국도로 빠졌는데 그것은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한두 시간씩 운전해서 출퇴근하는 분들을 보면 진심으로 존경스럽습니다. 퇴근 무렵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 병원에 들렀다가 집에 갈 힘도 없어서 한의원에까지 들렀습니다. 사실 요즘 저를 극심하게 괴롭히는 스트레스 요인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고편을 만드는 건 처음이네요. 양약과 한약을 한 보따리 챙겨 들고 집으로 향합니다.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과연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했을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인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공감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평안하기를.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한 직장인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출근길, 숨막히는 사무실의 공기, 그리고 퇴근 후 찾아오는 작은 위안과 깊은 고뇌까지.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혹은 당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이 시대 K 직장인의 솔직하고 담담한 독백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공감이 된다면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계속해서 세상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하루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아침 7시 36분. 알람 소리에 억지로 눈을 뜨지만 온몸은 천근만근입니다. 출근하기 싫다. 하지만 가야만 한다. 그게 인생이니까. 이 짧은 독백은 오늘 하루의 고단함을 예고하는 서곡과도 같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짧은 머리를 하고 싶다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단발머리는 정말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매일 아침 머리를 손질하는 건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거든요. 마치 매일 아침 작은 전쟁을 치르는 기분입니다. 오랜만에 도시락을 쌉니다. 엄마가 보내주신 제육볶음. 이 작은 반찬 하나가 팍팍한 회사 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소중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피곤한 날에는 일부러 더 편한 옷을 찾아 입게 됩니다. 요즘은 회사에 조금이라도 신경 써서 차려입고 가면 다들 혹시 면접 보러 가냐고 묻습니다. 아마 제 눈빛에서 모든 걸 읽는 것 같습니다.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함을 말이죠. 신기하게도 오늘따라 동료들 모두가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한 동료는 커다란 그릇에 마라샹궈를 가득 담아왔네요. 각자의 도시락에 담긴 사연은 다르겠지만 점심시간의 짧은 여유를 통해 잠시나마 위로를 얻고 싶은 마음은 모두 같을 겁니다. 다시 업무에 집중하려 애씁니다.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과 해결은 제 몫입니다. 클라이언트에게 항의를 쏟아냈는데 알고 보니 다른 팀의 실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아찔한 순간도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위기의 연속인 직장 생활. 정신 건강을 위해 저는 칼퇴근을 사수합니다. 퇴근길, 하늘에서는 비가 내립니다. 마치 내 마음처럼 말이죠. 굵은 빗방울이 차창을 때리는 소리를 들으며 집으로 향합니다. 최근 건강 문제로 최대한 건강한 식사를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한 그릇에 지쳤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신기하게도 집에만 오면 없던 의욕이 솟아나고 눈빛이 초롱초롱해집니다. 퇴근 후에 저는 회사에서의 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밀린 메일을 확인하고 노션을 이용해 주간, 월간 계획을 정리합니다. 최근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어떻게든 무언가를 하려고 발버둥칩니다. 저녁을 일찍 먹으면 하루가 조금 더 길게 느껴지는 기분이 들어 좋습니다. 요즘 저의 소소한 즐거움은 게임에 돈을 쓰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채울 수 없는 성취감을 가상의 세계에서나마 느끼고 싶은 걸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33분. 좋은 아침, 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어젯밤 회사 리뷰 앱에서 우리 회사에 대한 혹평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내용이 제 생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저는 속으로 그 리뷰를 쓴 사람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이건 사실이야. 하지만 나는 리뷰를 쓰지 않았지. 그렇게 혼자만의 생각에 잠겨 있다 보니 출근 전에 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는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출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에서 제 차가 몇 층에 있는지 기억나지 않아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지하 2층에도 없습니다. 차를 처음 샀던 날보다 더 스릴 넘치는 순간입니다. 아침부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더니 벌써 집에 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50분간의 출근길 전쟁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마음이 울적할 땐 차라리 다큐멘터리를 듣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사무실이 먼 곳으로 이전한 지 벌써 4개월. 적응은커녕 4개월 내내 힘들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 정수기입니다. 한 번에 딱 한 컵 분량의 물만 나오는 이 정수기는 저의 인내심을 시험합니다. 우리 사무실에 물을 딱 한 잔만 마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개인 텀블러에 물을 가득 받아 마시는데 어째서 이런 정수기를 2대나 설치했는지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문득 정수기조차 없었던 예전 회사를 떠올리니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인간은 참 간사한 동물입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밥 먹고 바로 잠드는 것이
요즘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 영상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들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무기력함은 번아웃이 아니라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다시 아침. 갑자기 입고 있던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사실 별 차이도 없는데 말이죠. 오늘도 도시락을 챙기고 집을 나서기 전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 일하러 갑니다. 짧은 머리가 지겨워져서 붙임머리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둘째치고 머리숱이 많은 사람은 인위적으로 보이고 무겁게 느껴진다는 후기를 보고 바로 포기했습니다. 서울에서 사온 귀여운 마우스패드를 회사로 가져갑니다. 이런 작은 변화라도 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다시 마주한 저주받은 정수기. 하품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요즘 식도가 좀 튼튼해진 것 같습니다. 한동안 밤에 기침이 너무 심해서 거의 앉아서 잠을 잘 정도였거든요. 혹시 편도선 절제 수술과 관련이 있는 걸까 궁금해서 GPT에 물어보니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 고통을 참아내고 수술한 보람이 있는 셈입니다. 새 마우스패드를 꺼내니 기분이 조금 나아집니다. 저는 생각보다 귀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봅니다. 우리 팀에 혹시 농부가 있는 걸까요? 책상 위에 웬 채소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별다른 사건 없이 무사히 퇴근했습니다. 퇴근길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꼭 토끼 모양 같습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은 날에는 집에 와서 공부를 할 여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문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날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기분 전환 사막 키보드를 바꿔봅니다. 이참에 키보드 유튜버나 해볼까 싶기도 하지만 저는 키보드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마케팅 공부를 해보려 했지만 책보다는 실무를 통해 배우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은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화에 집중해야 할지, 시험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은 끝이 없습니다. 고민만 하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일단 EBS 문법 강의를 듣기 시작합니다. 원서 읽기가 큰 도움이 된다고들 하지만 책을 읽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떡하죠? 불안할 땐 그냥 시작하라고 하지만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 아침에는 정신이 유독 몽롱합니다. 달력을 확인해보면 어김없이 배란기이거나 생리전입니다. 배란전 일주일, 생리전 일주일, 그리고 생리기간 일주일. 이걸 다 합치면 여성은 한 달에 약 3주를 정상 컨디션이 아닌 상태로 보내는 셈입니다. 왜 여성의 몸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설계된 걸까요? 이건 정말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임에는 유독 레벨업이 힘든 직업이 있습니다. 메이플랜드의 전사처럼 말이죠. 그냥 제 인생이 그런 전사 캐릭터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질까요? 이 말을 자막으로 쓰면서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저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심각해지고 가볍게 생각하면 가벼워지는 것. 그게 인생 아닐까요? 요즘 책을 너무 안 읽었더니 글쓰기 실력이 엉망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도 좋지는 않았지만요. 요즘 무언가에 완전히 몰입하고 싶다는 갈증을 느낍니다. 드라마 상견례 이후로 그렇게 푹 빠져본 작품이 없습니다. 쾌걸춘향, 신데렐라 언니, 피노키오, 환원 시즌 1 같은 작품이 제 취향인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작품이 있을까요? 저는 지나치게 달달한 커플이 나오는 드라마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결국 다시는 만나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더 끌립니다. 제가 좀 이상한가요? 행복은 엔딩에서만 허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차 안에서 클래식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인 줄 알고 천국에 가는 건가 싶어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라디오 방송국의 대기 신호음이었습니다. 오늘따라 하늘이 유난히 성스럽게 보입니다. 퇴근 후에는 영상 편집을 합니다. 주중에 조금이라도 해놓지 않으면 주말에 큰일이 나기 때문입니다. 일요일에도 쉬지 못하고 편집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포기하고 싶은 게으른 완벽주의자의 브이로그 즐겁게 보셨나요? 아, 영상이 끝난 줄 아셨죠? 아직 하루가 더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고백하는 수다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나는 솔로 같은 연애 프로그램이 유행이라고 해서 저도 유행에 편승해보고자 1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꺼버렸습니다. 제가 다 민망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과 똑같은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며칠 간격을 두고 입은 것입니다. 변명처럼 들리시나요? 다시 아침, 주차장에서 차를 찾아 헤매는 숨바꼭질이 시작됩니다. 아침부터 땀을 뻘뻘 흘립니다. 출근길 고속도로에 차가 없길래 국도로 빠졌는데 그것은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한두 시간씩 운전해서 출퇴근하는 분들을 보면 진심으로 존경스럽습니다. 퇴근 무렵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 병원에 들렀다가 집에 갈 힘도 없어서 한의원에까지 들렀습니다. 사실 요즘 저를 극심하게 괴롭히는 스트레스 요인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고편을 만드는 건 처음이네요. 양약과 한약을 한 보따리 챙겨 들고 집으로 향합니다.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과연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했을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인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공감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평안하기를.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한 직장인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출근길, 숨막히는 사무실의 공기, 그리고 퇴근 후 찾아오는 작은 위안과 깊은 고뇌까지.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혹은 당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이 시대 K 직장인의 솔직하고 담담한 독백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공감이 된다면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계속해서 세상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하루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아침 7시 36분. 알람 소리에 억지로 눈을 뜨지만 온몸은 천근만근입니다. 출근하기 싫다. 하지만 가야만 한다. 그게 인생이니까. 이 짧은 독백은 오늘 하루의 고단함을 예고하는 서곡과도 같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짧은 머리를 하고 싶다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단발머리는 정말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매일 아침 머리를 손질하는 건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거든요. 마치 매일 아침 작은 전쟁을 치르는 기분입니다. 오랜만에 도시락을 삽니다. 엄마가 보내주신 제육볶음. 이 작은 반찬 하나가 팍팍한 회사 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소중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피곤한 날에는 일부러 더 편한 옷을 찾아 입게 됩니다. 요즘은 회사에 조금이라도 신경 써서 차려입고 가면 다들 혹시 면접 보러 가냐고 묻습니다.
아마 제 눈빛에서 모든 걸 읽는 것 같습니다.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함을 말이죠. 신기하게도 오늘따라 동료들 모두가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한 동료는 커다란 그릇에 마라샹궈를 가득 담아왔네요. 각자의 도시락에 담긴 사연은 다르겠지만 점심시간의 짧은 여유를 통해 잠시나마 위로를 얻고 싶은 마음은 모두 같을 겁니다. 다시 업무에 집중하려 애씁니다.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과 해결은 제 몫입니다. 클라이언트에게 항의를 쏟아냈는데 알고 보니 다른 팀의 실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아찔한 순간도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위기의 연속인 직장 생활. 정신 건강을 위해 저는 칼퇴근을 사수합니다. 퇴근길, 하늘에서는 비가 내립니다. 마치 내 마음처럼 말이죠. 굵은 빗방울이 차창을 때리는 소리를 들으며 집으로 향합니다. 최근 건강 문제로 최대한 건강한 식사를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한 그릇에 지쳤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신기하게도 집에만 오면 없던 의욕이 솟아나고 눈빛이 초롱초롱해집니다. 퇴근 후에 저는 회사에서의 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밀린 메일을 확인하고 노션을 이용해 주간, 월간 계획을 정리합니다. 최근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어떻게든 무언가를 하려고 발버둥칩니다. 저녁을 일찍 먹으면 하루가 조금 더 길게 느껴지는 기분이 들어 좋습니다. 요즘 저의 소소한 즐거움은 게임에 돈을 쓰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채울 수 없는 성취감을 가상의 세계에서나마 느끼고 싶은 걸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33분. 좋은 아침, 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어젯밤 회사 리뷰 앱에서 우리 회사에 대한 혹평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내용이 제 생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저는 속으로 그 리뷰를 쓴 사람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이건 사실이야. 하지만 나는 리뷰를 쓰지 않았지. 그렇게 혼자만의 생각에 잠겨 있다 보니 출근 전에 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는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출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에서 제 차가 몇 층에 있는지 기억나지 않아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지하 2층에도 없습니다. 차를 처음 샀던 날보다 더 스릴 넘치는 순간입니다. 아침부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더니 벌써 집에 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50분간의 출근길 전쟁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마음이 울적할 땐 차라리 다큐멘터리를 듣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사무실이 먼 곳으로 이전한 지 벌써 4개월. 적응은커녕 4개월 내내 힘들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 정수기입니다. 한 번에 딱 한 컵 분량의 물만 나오는 이 정수기는 저의 인내심을 시험합니다. 우리 사무실에 물을 딱 한 잔만 마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개인 텀블러에 물을 가득 받아 마시는데 어째서 이런 정수기를 2대나 설치했는지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문득 정수기조차 없었던 예전 회사를 떠올리니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인간은 참 간사한 동물입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밥 먹고 바로 잠드는 것이 요즘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의 영상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들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무기력함은 번아웃이 아니라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다시 아침. 갑자기 입고 있던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사실 별 차이도 없는데 말이죠. 오늘도 도시락을 챙기고
집을 나서기 전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 일하러 갑니다. 짧은 머리가 지겨워져서 붙임머리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둘째치고 머리숱이 많은 사람은 인위적으로 보이고 무겁게 느껴진다는 후기를 보고 바로 포기했습니다. 서울에서 사온 귀여운 마우스패드를 회사로 가져갑니다. 이런 작은 변화라도 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다시 마주한 저주받은 정수기. 하품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요즘 식도가 좀 튼튼해진 것 같습니다. 한동안 밤에 기침이 너무 심해서 거의 앉아서 잠을 잘 정도였거든요. 혹시 편도선 절제 수술과 관련이 있는 걸까 궁금해서 GPT에 물어보니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 고통을 참아내고 수술한 보람이 있는 셈입니다. 새 마우스패드를 꺼내니 기분이 조금 나아집니다. 저는 생각보다 귀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봅니다. 우리 팀에 혹시 농부가 있는 걸까요? 책상 위에 웬 채소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별다른 사건 없이 무사히 퇴근했습니다. 퇴근길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꼭 토끼 모양 같습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은 날에는 집에 와서 공부를 할 여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문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날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기분 전환 사막 키보드를 바꿔봅니다. 이참에 키보드 유튜버나 해볼까 싶기도 하지만 저는 키보드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마케팅 공부를 해보려 했지만 책보다는 실무를 통해 배우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은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화에 집중해야 할지, 시험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은 끝이 없습니다. 고민만 하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일단 EBS 문법 강의를 듣기 시작합니다. 원서 읽기가 큰 도움이 된다고들 하지만 책을 읽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떡하죠? 불안할 땐 그냥 시작하라고 하지만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 아침에는 정신이 유독 몽롱합니다. 달력을 확인해보면 어김없이 배란기이거나 생리전입니다. 배란전 일주일, 생리전 일주일, 그리고 생리기간 일주일. 이걸 다 합치면 여성은 한 달에 약 3주를 정상 컨디션이 아닌 상태로 보내는 셈입니다. 왜 여성의 몸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설계된 걸까요? 이건 정말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임에는 유독 레벨업이 힘든 직업이 있습니다. 메이플랜드의 전사처럼 말이죠. 그냥 제 인생이 그런 전사 캐릭터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질까요? 이 말을 자막으로 쓰면서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저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심각해지고 가볍게 생각하면 가벼워지는 것. 그게 인생 아닐까요? 요즘 책을 너무 안 읽었더니 글쓰기 실력이 엉망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도 좋지는 않았지만요. 요즘 무언가에 완전히 몰입하고 싶다는 갈증을 느낍니다. 드라마 상견례 이후로 그렇게 푹 빠져본 작품이 없습니다. 쾌걸춘향, 신데렐라 언니, 피노키오, 환원 시즌 1 같은 작품이 제 취향인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작품이 있을까요? 저는 지나치게 달달한 커플이 나오는 드라마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결국 다시는 만나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더 끌립니다. 제가 좀 이상한가요? 행복은 엔딩에서만 허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차 안에서 클래식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인 줄 알고 천국에 가는 건가 싶어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라디오 방송국의 대기 신호음이었습니다. 오늘따라 하늘이 유난히 성스럽게 보입니다. 퇴근 후에는 영상 편집을 합니다.
주중에 조금이라도 해놓지 않으면 주말에 큰일이 나기 때문입니다. 일요일에도 쉬지 못하고 편집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포기하고 싶은 게으른 완벽주의자의 브이로그 즐겁게 보셨나요? 아, 영상이 끝난 줄 아셨죠? 아직 하루가 더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고백하는 수다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나는 솔로 같은 연애 프로그램이 유행이라고 해서 저도 유행에 편승해보고자 1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꺼버렸습니다. 제가 다 민망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과 똑같은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며칠 간격을 두고 입은 것입니다. 변명처럼 들리시나요? 다시 아침, 주차장에서 차를 찾아 헤매는 숨바꼭질이 시작됩니다. 아침부터 땀을 뻘뻘 흘립니다. 출근길 고속도로에 차가 없길래 국도로 빠졌는데 그것은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한두 시간씩 운전해서 출퇴근하는 분들을 보면 진심으로 존경스럽습니다. 퇴근 무렵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 병원에 들렀다가 집에 갈 힘도 없어서 한의원에까지 들렀습니다. 사실 요즘 저를 극심하게 괴롭히는 스트레스 요인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고편을 만드는 건 처음이네요. 양약과 한약을 한 보따리 챙겨 들고 집으로 향합니다.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과연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했을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인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공감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평안하길.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한 직장인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출근길, 숨막히는 사무실의 공기, 그리고 퇴근 후 찾아오는 작은 위안과 깊은 고뇌까지.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혹은 당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이 시대 K 직장인의 솔직하고 담담한 독백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공감이 된다면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계속해서 세상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하루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아침 7시 36분. 알람 소리에 억지로 눈을 뜨지만 온몸은 천근만근입니다. 출근하기 싫다. 하지만 가야만 한다. 그게 인생이니까. 이 짧은 독백은 오늘 하루의 고단함을 예고하는 서곡과도 같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짧은 머리를 하고 싶다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단발머리는 정말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매일 아침 머리를 손질하는 건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거든요. 마치 매일 아침 작은 전쟁을 치르는 기분입니다. 오랜만에 도시락을 쌉니다. 엄마가 보내주신 제육볶음. 이 작은 반찬 하나가 팍팍한 회사 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소중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피곤한 날에는 일부러 더 편한 옷을 찾아 입게 됩니다. 요즘은 회사에 조금이라도 신경 써서 차려입고 가면 다들 혹시 면접 보러 가냐고 묻습니다. 아마 제 눈빛에서 모든 걸 읽는 것 같습니다.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함을 말이죠. 신기하게도 오늘따라 동료들 모두가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한 동료는 커다란 그릇에 마라샹궈를 가득 담아왔네요. 각자의 도시락에 담긴 사연은 다르겠지만 점심시간의 짧은 여유를 통해 잠시나마 위로를 얻고 싶은 마음은 모두 같을 겁니다. 다시 업무에 집중하려 애씁니다.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과 해결은 제 몫입니다.
클라이언트에게 항의를 쏟아냈는데 알고 보니 다른 팀의 실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아찔한 순간도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위기의 연속인 직장 생활. 정신 건강을 위해 저는 칼퇴근을 사수합니다.